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다가 산청 이야기만 하고 시간이 돼서 우리 그 장군 이야기는 약속만 하고 뒤로 미뤄졌죠. 바로 그 다음날 산청에서 1951년도 2월 8일 705명을 학살하고 그 사람들이 그 다음날 2월 9일에 우리 집에 잠깐 들렀다가 거창은 신원면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틀 만에 사람들을 끌어내 가지고 719명을 한꺼번에 학살한 사건인데, 사람들이 보니까 저기 이 산청 사건은 잘 모르면서도 거창 사건은 조금 아는 분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좀 죄송한 얘기인데 거창이 산청군보다 군이 커요. 그래 죽은 사람 수는 14명이 더 죽었지. 14명 뭐 차이 큰 차이다. 이제 어떻든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그쪽 거창 쪽의 국회의원들이 뭐 속된 말로 좀 열심고 좀 똑똑하고 하면은, 그리고 또 국회 안에서도 좀 힘 있는 사람과 연줄이 좀 닿는 사람이 있으면은 조금 그 국회에 가서 뭐 이렇게 안을 내기가 좀 쉬운데, 아시는데 우리 산청은 군이 너무 작아서 산청군 하나만으로는 국회에 내도 못해요. 지금요. 인구 너무 작아서 함량하고 합해도 안 돼. 그러니까 아무래도 산청 이야기는 밖으로 안 알려지고, 산청이 하루 전 이야기인데 시작이 산청에서 발달했는데, 그래서 산청 거창 해야 되고 함량은 그 수가 또 얼마 안 돼서요. 그래서 이 산청 사건이 거창으로 확산된 건데, 산청은 빼버리고 다 그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거창 사건 이렇게만 알려지게 됐어요. 자, 놀라운 것은 그 719명이 함께 학살당했는데 14살 이하 어린이가 359명이야. 여러분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는 거요, 이게? 빨갱이 잡도 못하고 생사람만 잡아도 되는 거요? 자, 이 어린이가 359명, 그리고 61세 이상 노인도 74명에 이르렀어요. 국군 제 11사단 9연대 3대대 군인들, 지산 일대 빨전 톱을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11사단 최덕신이 토벌을 위해서 그 자기 휘하 부대에 보낸 작전명이 겸벽청야. 그래서 여러분 또 영화 중에 청야라는 영화가 있어요. 청야. 이게 바로 겸벽은 빼고, 겸벽은 할 게 없어도 사실은요. 뭐 성병은 안 만들었으니까 청야만 해가지고 청야 명계남 씨가 주연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때 그 엄청난 충격을 트라우마로 안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애환을 그린 그런 영화인데, 아마도 참 마음이, 그 영화 또 보면 마음이 많이 불편해집니다. 누구든지 간에. 이 겸벽청약, 즉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로 자신의 성은 견고하게 지키되 포기해야 될 곳은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정리하여 적이 이용할 수 없는 여지를 적이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이제 병법이죠. 뭐 일종의 초토화 작전이야.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연대 지휘관 회의에서 시달된 이 작전 명령은 다음과 같이 지침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 첫째, 군인 가족은 살려주라. 경찰 가족은 살려주라. 나머지는 남녀 노유 가리지 않고 무차별 학살한다. 그래서 참
끔찍한 일이 다 있었는데 거기서 있었던 그 어떤 일화 중에 군인 가족 아들나 딸이 없고 뭐 부터 아들이 군인이거나 경찰인 사람 손들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 이게 좀 이익을 당하는지 불이익 당하는지 모르는데 몇 사람이 이제 손들고 나가니까 사실은 자기 아들 중에 군인 간 사람도 없고 경찰 간 사람도 없는 사람이 누가 그냥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이장인가 면장인가 누가 너 왜 그 군인 가족도 아니면서 경찰 가족 아니면 나가냐 이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입다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 사람 살았을 거야. 뭐 군인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뭐 확인도 못하고 지금 그날 바로 죽여야 되니까. 근데 그걸 그 군인 가족도 아니면서 나간 그 사람을 지적했던 것 때문에 그 사람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고 이제 죽임 당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다 끝나고 나서 그 이장인가 면장인가 그 군인 가족 아닌 것을 일러 바친 그 사람을 잡아다 주워 패가지고 불살랐습니다.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아주 산골짜기입니다. 심심산골 같은 곳이라. 거기 가면은 뭐 그런 정도 이야기는 다 아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루에 719명 학살당하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는요, 같은 날 제사를 모셔야 되는 사람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안 하고 추도식 하겠지만은 어떤 세상 말로 한날 제사를 그 온 동네가 한날 제사를 719명 제사를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 뼈, 여자 뼈, 남자 뼈 이렇게만 이제 분류해가지고 무덤을 만들고 합장으로 그리고는 이제 거기다 위령비를 이렇게 세워놨었습니다. 위령비라고. 그러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비석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위령비는 글을 갖다가 다 이렇게 정을 쪼아가지고 알아볼 수 없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도대체가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혼이 있는 사람들인지 참 생각하기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바로 2년 후에 유엔에서 인도가 제안해가지고 한국전쟁 휴전협정을 체결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아무 힘도 없으면서 싸울 힘이나 무기나 아무것도 없으면서 미국만 믿고 그저 휴전협정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휴전 뭐 협정 참동도 안 했지만은 그 협정에는 중국군, 북한군, 유엔군 사령관만 서명을 합니다. 한국군은 서명 안 하고 국제법상 평상시 조약 체결에는 당사국 의회 등의 비준이 필요하지만은 전시 조약 체결은요 군사령관만의 서명으로도 비준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네요. 그래서 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그 한국 휴전협정으로 인하여 설정된 한반도 군사분계선이 사이에 두고 휴전이 됩니다. 뭐 현재까지 서류상 우리는 정전 상태로 협정의 체결 이후에도 쌍방 간의 크고 작은 군사 분쟁이 계속 이어져 왔죠. 1972년도에 7.4 공동성명을 하면서 불가침 조약은 체결했습니다. 정전, 휴전 그 정도를 넘어서 남쪽에는 북쪽에서 침략하는 것은 안 하는 걸로 그게 7.4 공동성명이에요. 박정희 때 만들어졌어요. 불과 3년 정도 되는 짧은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여 평생 장애와 가난을 짊어지고 살게 됩니다.
거창 출신 국회의원들이 수십 년 동안 국회에 가서 거창 사건 이야기를 꺼내지만은 국회에서는 번번이 무산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거창 사람들이 현수막을 이래 다녔는데 현수막 제목이 이래 되었습니다. 영세미는 알기라. 영세미가 뭐요? 김영삼. 그 김영삼의 그때 김영삼의 오른팔이 김동영이죠. 오른팔. 왼팔이 최형우. 그래서 이제 우동영, 자형우. 그러면서 이런 영세미가 힘이 조금 생길 때쯤 되니까 우리 억울한 걸 다른 사람은 들어줄 기가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승만 자기가 저질렀으니까 안 듣죠.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 들어줄 기가 없지만은 영세미는 그래도 부산 사람이고 영남 사람이고 또 좀 그래도 좀 진보적인 사람이고 좀 민주적인 사람이니까 우리 억울한 사정을 안 들어주겠나 해가지고 그 국회에 가서 그렇게 암만 해도 통과가 안 되니까요. 참 구운에다가 국회가 열릴 때쯤 되면 이런 현수막을 걸어놨다니까 영세미는 알기라. 다른 사람 몰라도 말이야. 어떤 때는요, 국회에서 조사위원을 구성하기로 결의해가지고 조사위원들이 그 창으로 오는 길에 매복해 있다가 퇴를 해요. 그렇게까지 방해합니다. 어떤 학자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거창 사건은 단순히 특정 예하 부대 단위 구연대만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11사단 전체, 특히 사단장 최덕신의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그런 산물이라고 규명을 합니다. 또 거창 사건을 비롯한 민간인 학살 원인이 되는 후방 게릴라 진압작전은 이승만 대통령의 적극적인 구상물이었다는 거게 또 당시 이 경남 거창 신원면 지역은 군의 진압작전을 필요로 할 만한 군사적 이념 사항도 아니어서 그건 아무 문제도 없는 겁니다. 거기 민간인 대량 학살의 근거로 주장된 게 뭐냐면 거창 사건 직전에 게릴라들이 습격을 하고 군경의 대규모 피해가 실제로 존재했다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조사하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비밀 기록에 따를 때 학살 시점이 구연대 실제 지휘부 구성은 모든 공식 기록의 통설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특히 구연대장이 오익경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려졌는데 이름 세탁을 한 거야. 실제 알아보니까 또 오익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라도 자신들이 퇴를 당하거나 이래 안 당하려고 이런까지 다 세탁을 해놓은 겁니다. 공비로 가장해서 습격을 해서 그 국회의원들의 현지 진상조사를 방해한 인물들은 통설처럼 김종원 대령이 아니라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직접 한 거예요. 1961년도 5.16 쿠데타 이후에 진상규명 작업에 대한 강력한 탄압은 학살 당시의 지휘부 인적 구성 그 사람들과 바로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피해자는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세월이 지난 후에 조사를 하는 것도 그 어려움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까지 다 가리고 속여가면서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최근에 와서 이제 진상이 규명됐는데 그 억울한 사연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가서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고 이야기하면 들어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무조건 너 말이 많은 거니까 너 빨갱이야. 한마디면 끝이야. 그래서 이승만 정권 12년, 박정희 18년, 전두환, 노태우 12년 이렇게 하면 42년 동안 백성들은 숨도 쉬지 못하고
억울해도 말도 못한 채 죽어 지내왔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아도, 본인들도 말할 수 없었고, 언론인들도 말을 못했죠. 말을 안 하고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전두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노태우 시대를 거쳐서,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소위 문민정부라고 하면서 조금씩 이게 자유로워지고 또 언론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9년도 이제 새로운 천년을 바라보면서 그 MBC가 큰 일을 하나 했는데 그게 이제 한국 근현대사 다큐멘터리 스페셜을 만들었는데요. 99년도 9월 12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매주 한 편씩 내보낸 것 같은데, 2005년 6월 25일, 그러면은 99년, 2000년 1, 2, 3, 4, 5 하니까요, 그건 7년. 그건 7년 동안 매주 한 편씩 내보내는 100부작을 만들었습니다. 김한균 PD가 책임을 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프로듀서가 이제 동원됐는데 그건 대작이죠. 그 대작이 뭐냐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참 언론인들에도 말을 못하는, 여러분 언론이 말을 못하면 뭐 하죠? 언론이 말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수영 선수가 물에 안 들어가면 뭘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누군가 바른 말 좀 하려고 하면 바로 찍어서 해고해버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언론 탄압을 했죠. 특히 이제 전두환 때는 이 언론 탄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시대가 끝나고 노태우 시대에 들어서 조금 이렇게 나아졌어요. 그래 노태우 때 뭘 했냐면요. 그 60항쟁을 통해 가지고 6.29 선언을 했죠. 기억나세요? 6.29. 그 6.29가 뭐예요? 대통령 선거를 간접 선거, 체육관 선거 이런 게 아니고 통일 주체의 국민이 대의원 몇 사람 해가지고 일렬로 줄 서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으로 직선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선언한 게 그게 6.29 노태우 선언이야.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말로 시작된 거는요. 이승만 때는 그 독재지 전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무슨 민주주의? 제왕도 그런 제왕이 없어요. 전혀 이승만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그래도 민주주의의 시작을 했다고 할 때 노태우가 6.29를 선언하면서 비로소 민주주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노태우 그래 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60항쟁이나 국민항쟁이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가 뭐냐? 민주주의는 헌법을 따라서 정치인들이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런 역사는 별로 없어요. 국민들이 깨어가지고 또 의식이 좀 깨나가지고 주인 노릇을 톡톡히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치. 그걸 제가 민주주의 정의로 제가 정의한 거예요.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 그거는 링컨이 게티스버그의 연설할 원고 준비가 안 되고 버벅대다 한 소리고, 그 누가 해줘요, 그렇게? 안 해줍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이승만도 안 해주고, 박정희는 물론 안 해주고, 전두환 어림도 없는 서이고, 비로소 이제 선거부터 대통령 직선제로, 한 거죠. 그래도 그때만 해도
하도 전두환 시절에 정론 직필, 똑바른 말 쓰고 똑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남아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언론 자체가 이제 뭐 거의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 하다가 이제 MBC가 1999년 가가지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참 건들 수 없는 걸 다 건드립니다. 모든 걸 뭐부터 하느냐? 제주 4.3 사건부터 1회 방송이요. 제주 4.3 사건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뭐 오늘이라도 이 강의 듣고 나서 유튜브에 가가지고 MBC 스페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칸마하고 제주 4.3 사건 4.3 4.3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백부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뭐 화면은 화질과 화면은 그는 뭐 형편없어요. 그때 거니까. 그러나 그 나레이션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잘해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부작. 새로운 천년을 열고 들어가는 백부작이에요. 그 백부작이 이 99년도 9월에 만들었으니까 새로운 천년을 10월, 11월, 12월 3개월 반쯤 남겨놓고 이 백부작을 시작했는데 참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될 그런 사건인데 대부분 잘 모르고 있죠. 그걸 MBC가 저는 이 김환균 PD가 여러 PD와 함께 만들어 갔던 이런 한국의 방송 역사상의 대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상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거 꼭 다시 보기 뭐 제가 볼 때 한 7만 원을 지급하면은요 그 백부작을 다 볼 수 있는가 봐.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혹은 목회자들 신학도들 이런 분들은 한국의 현대사를 더 물론 일제 시대부터 공부해야 되지만은 한일 강점기부터 일본 강점 병탄 시대부터 해가지고 다 공부하면 좋지만 그 나도 어떻든 해방 이후 1945년 그 이후에 있었던 일 중에 뭐 4.3 사건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오늘 그러니까 2005년 6월 26일까지 하는데 물론 그 뒤에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요 부분이 가리우고 덮어놨던 사건들. 그래서 MBC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고 이제 이걸 열어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 그 국민들이 잘 안 봐요. 자, 새로운 천년으로 접어드는 2000년, 그러니까 1999년도 9월부터 MBC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서 사망자 수를 양민학살, 보도연맹 학살 사건 해가지고 그때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는 4,939명이라고 이렇게 이제 추산한다고 하면서 실제 사망자 수는 20만 명 정도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어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도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고 많이 덮어버려서 그동안에 그 악을 자행한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기들이 과거를 덮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이걸 파내려고 하니까 어렵죠. 군사정권에 대대적으로 기록을 소각했고 그래서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2006년 12월 한국전쟁 동안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려고 전국 154곳에 지표조사와 유해 발굴 가능성 조사 등을 실시해가지고 일단 59곳의 매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유해 발굴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정도만 지나면은 문제는 증인들 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져요. 땅이야 파면 나오겠지만은 그 매몰하는 현장에서 목격했던 그런 증인들이 목격자들이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 사라지다고 봅니다.
당시에 이제 진보 진영에서 어떻게 하든지 밝혀보려고 했지만 과거사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 아직도 여전히 그냥 떵떵거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요 있는 힘을 다해서 또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덮으려는 자와 밝히려는 자 사이의 갈등이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덮으려는 사람들은 돈도 많고 힘도 많아요. 그런데 이걸 파헤치는 사람들은요 다 약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2005년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진상규명을 하게 되는데 군사정권이 이제 1987년도 6월 항쟁, 60항쟁으로 종결된 후에 1990년에 들어서면서 이 사건들을 다시 밝히는 노력들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민간단체 유해들을 발굴한 정도였는데 2005년부터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생긴 거죠. 국가가 주도하게 된 것은요 2007년도 5월부터죠. 조사위원들은 2007년도 5월부터 보도연맹 삭달사건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맨 먼저 충청북도 청안군에서 일단 110명의 민간인 유해들이 발굴됩니다. 이 가운데 10대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유해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3년간 조사 결과 확인된 것만 이제 4,934명 정도 군경에 의해서 처형된 것을 이제 밝혀냈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잠깐 동안 밝힌 이제 그 정도고, 지역별로 보면 인천에 벌써 21곳, 강원도 1곳, 충청북도 19곳, 충남에 9곳, 경북에 28곳, 경남에 41. 그리고 경남이 이렇게 많았어요. 특히 제가 사는 이 경남이 41곳, 전남 27곳, 전북 6곳, 제주 6곳, 그 정도인데, 대해가지고 이제 168곳의 민간인 학살자를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또 사료조사, 주민증언 등을 종합해 우선 발굴 대상을 39곳으로 이제 압축을 했지만 실제 발굴이 이루어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겨우해서 경산에 있는 코발트 강산 수직 갱도에 있는 집어넣은 사람들, 또 충북 청원 분특골에 있는 골짜기든 한 13곳 정도 밖에 못했어요. 그 당시에 발굴된 유해 1619구와 유품 5,600여 점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 12월 30일 하회위원회 해산을 하게 되는데 매장 추정지로 밝힌 곳이 168곳 정도, 7.7%, 우선 발굴 대상지 39%, 33% 정도 발굴이 이루어진 채로 활동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 활동 더 연장해서 더 발굴해야 된다고 이제 국회가 이제 지금 그래도 진보적인 사람들이 다수당 사람이니까 또 이런 일이 또 조금 진행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인근 산야를 파면요 집단적으로 매장된 유해들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그 보고서에서 살펴본 대로는요 700곳이 넘어요. 이 보도연맹과 양심수, 정치범들에 대한 학살이 이루어진 것이 대한민국 남한 땅에서 700군데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해봐야 글쎄 한 39곳 정도 이렇게 하고 그 중에 한 13곳 정도 파고 말았으니까요. 아직은 미흡하기 짝이 없는 거죠. 제가 볼 때 앞으로 50년은 밝혀야 아마 좀 밝혀지지 않겠나. 문제는 그때 되면 이 증인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가 타는 거죠. 목격자 증언을 해야 이게 영상으로도 남을 수 있을 거냐. 이렇게 교육을 하려고 하면요. 이 역사 교육부터 제대로 바로 세워놓고 해야 돼. 오늘도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다음 시간에 연장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